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114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를 의미하는 준말입니다.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네, 이주심초가 불렀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제 서울 안산도 대도시의 불빛 때문에 또 매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쏟아지는 내리꽂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몽골의 사막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별들이 있죠. 나그네가 길을 잃었을 때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보고 그의 방향을 찾아가듯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의 꿈을 별로 비유하며 자신이 만든 그 별, 자신이 향해야 될 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정표로 삼기도 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자신의 별을 찾아 그 별을 향해 한치의 허그러짐도 없이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걷고 계신 아주 멋진 분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분의 꿈이 어떤 별로 드러날지, 그리고 그 별빛이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별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청소하는 작가? 청소하는 작가. 네,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청소하고 그림 그리는 작가 김예지라고 하고요. 작가명은 김가지라고 합니다. 본명이 김예지.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필명은 김가지. 그렇습니다. 예지, 가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예지라는 이름이 엄청 흔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하게 됐을 때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쳤을 때 나만 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름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김가지라는 필명을 짓게 됐습니다. 네. 네. 김가지 작가. 네. 자, 지금 작가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뭐 쓰시는 책의 어떤 장르라 그럴까? 네. 어떤 장르실까요?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혼자 쓴 책이 총 4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만화로 된 에세이고요. 좀 만화 하면은 이제 뭐 일본 만화책이나 아니면 좀 장르물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그리는 거는 요즘 왜 일상툰처럼 이렇게 좀 제 일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가 담긴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책 4권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작은 숫자가 아니죠. 자, 책 제목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꾸준하게 책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이제 기반인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살 순 없잖아. 그리고 책은 이제 작년에 나온 그만둘 수 없는 마음, 이렇게 총 4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귀가 밝으신 분들 중에는 그 책이야? 이러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작가님을 봤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네. 예, 책 얘기를 딱 했더니 제 주변에도 나 그 책 본 적이 있는데 아니 나 어디선가 봤는 책은 아니더라도 어디서 봤는데 이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책이 첫 번째 책 나 네. 청소일 하는데요. 네. 이거 꽤 뭐라 그럴까 이게 판매가 좀 꽤 네. 됐죠. 그쵸. 20세를 넘겼고 20세 이후에 이제 다른 출판사로 옮겨서 재출간을 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죠. 수익을 낸다고 말이 맞나요? 어쨌든. 인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아니 우리나라 책의 90 몇 프로가 일세 찍고서 바로 사라지는 책이 90 몇 프로인데 90 몇 프로인가요?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은 일세 찍은 거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라진다고 봐야죠. 근데 그걸 20세를 찍었다. 이거는 보통 베스트셀러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희 제 방송에 작가분들을 꽤 모셨는데 네. 20세 이상을 찍은 작가는 처음이에요. 자, 지금 현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쨌든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청소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청소지? 이런 일도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살짝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저는 30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청소일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청소일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제가 하는 건 자영업자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따내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랑 저랑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건 그 오피스텔 형식으로 된 공장 같은 거나 혹은 학원도 하고 그리고 상가, 뭐 병원도 했던 적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거나 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을 청소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좀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좀 계단이나 네, 휴게실이나 이런 거죠. 네, 화장실, 분리수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보면은 그 건물들 청소해주고 하시는 뭐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영업이라는 건 별도 사업자를 내시고. 그쵸. 언제부터 하신 거죠?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11년이 됐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14년부터 한 거죠. 네. 11년 차. 네. 지금 30대인데 그러면 20대 하셨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 20세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뭐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너 청소할래? 했을 때 오는 꺼림직함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천은 없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직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 흔히 내가 그걸 할게라고 얘기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뛰어들기는 좀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직업의 군이다. 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20대 초중반? 네. 중반 정도 시작을 했죠. 예, 20대 중반쯤에 그 일을 뛰어들었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기로 청소 일을 뛰어들게 되셨는지 아니면 뭐 그 전에 또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대학을 다니셨을 것이고 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뛰어드신 건지 뭐 다른 일 하다가 뛰어드신 건지 네. 그러면서 왜 작가랑은 어떻게 겸업을 하시게 되신 네.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저 하나씩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소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전공은 저는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서양학과. 네, 미대 서양학과. 순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재수를 했는데 디자인과가 떨어져서 이제 서양학과를 갔고요. 근데 서양학과를 다닐 때도 컴퓨터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는 완전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걸 관련된 일을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저는 포토팀에서 일을 했었고 상품 스타일리스트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직업? 네, 어쨌든 그걸로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 일은 재밌는데 회사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생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조직생활도 그렇고 상하관계도 그렇고 저는 좀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조직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 평생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 아니었어요.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제 1년만 다니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퇴사를 이제 하고 나니까 사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프리랜서를 이제 하려니 경력이 없는 거예요. 경력과 이력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막 합니다. 거의 25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프리랜서 준비도 계속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로는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박봉이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림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작가 완전 이제 캔버스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저는 좀 만화나 아니면 좀 광고, 디자인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일러스트 쪽을 좀 지향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이제 좀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죠. 회사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청소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도 좀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이 일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대학까지 나온 자녀를 사실은 좋은 일 시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청소일이 아르바이트보다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돈은 벌어야 되니까 더 잘 버는 거를 하자라고 이제 엄마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그때 어머님이 청소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안 하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하고 계셨어요. 네. 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봤을 때 돈벌이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도 주 7일을 했었거든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시급 8천 얼마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급보단 건당으로 받을 수 있는 청소 일이 훨씬 나았던 거죠. 그때 아르바이트는 어떤 종류였어요? 아, 그때는 그 보험회사 비서 알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PC방, 편의점, 옷가게 점원. 뭐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네, 맞아요. 전공이랑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뭐 제가 못 구했던 건지 어쨌든 당장 지금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직장 생활을 1년 하고 알바 생활을 또 1년 정도? 네, 맞아요. 그럼 직장 생활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소속이 있고 네. 뭐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아니, 거고. 회사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상품 스타일리스트. 포토팀에서 이제 사진 찍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물품을 살 때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불을 사더라도 이불을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꾸며놓고 찍잖아요. 네. 그런 일을 했었어요. 처음으로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림은 아니지만 근데 원래 그런 일도 좋아하기는 했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도 그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정 소득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바를 하면서 이게 전혀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조급함이랄까 뭐 이런 네. 것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있었고 프리랜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와 동시에. 근데 일단은 프리랜서가 바로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견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었던 건지 객기였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젊어서 약간 객기를 부렸던 건지 지금이라면 좀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그때보다는 좀 찼기 때문에 더 뭔가 내가 시작하기에 좀 막 이런 느낌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나이 아직 많이 어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1년 후에 이제 청소일을 권하시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주변에서 부모님 보시는 눈이 좀 불안해하거나 뭐 부담을 주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네, 다행히도 부모님이 또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는 분들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심 마음 안에는 불안하셨겠죠? 네, 근데 막 그거를 막 엄청 티내시거나 막 나무라거나 그러신 적은 없긴 했었어요. 네. 뭐 주변에 그때 같이 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의식 같은 거는 따로 없으셨나요? 근데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비교를 했었나? 그러니까 나 살기 바빠서 좀 그리고 친구들도 그때 제가 취업을 제일 빨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때 취업을 준비하거나 제대로 자리 잡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다 비슷한 처지였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어머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냉철하게 또 따님의 어떤 성향이란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권유하셨을 텐데, 딱 어머님이 청소를 해볼래 하고 권유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왜냐면 엄마가 제안했을 때 돈 많이 번다고 그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할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나 불안함보다는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약간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 일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적 저항감은 없으셨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작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가 더 많이 생겼고 엄마랑 단둘이 해서 시작해서 운전면허 따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빨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네. 돈 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쵸. 덤벼 들었는데 막상 현장에 필드에 나갔더니 첫 번째로 갔던 아니 그것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간다고 청소일 달라고 해서 딱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업은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기 작가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시작할 때 이게 좀 그 사업 시스템이 있는데 네. 영업도 영업인데 또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그러니까 영업권을 아니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를 청소하는 걸 물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몇 배수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업이 힘드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몇 개를 돈을 주고 산 거죠.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해 놓은 거를 대신 받아서. 네. 이제 그 사람이 양도하죠. 저희한테 돈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도 막 전단지도 붙이고 저희 엄마만 한 건 아니고 저도 같이 전단지도 붙이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에 이제 명함 같은 거나 이런 걸 주거나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명함 달라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여기 청소하려고 하는데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꽤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하고 계셨잖아요. 네. 아버지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막 이제 이것저것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연결해줘서 많이 해서 저희는 사실 다른 분들은 좀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적게 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다른 면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필드에 딱 나갔던 날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제가 배우려고 나갔던 때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개월 배우고 나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5개월이나 배워야 되는 네. 거예요? 꽤 배워야 돼요. 처음에 이것도 그 사람들이 청소에 와서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기술도 필요하고 예, 알아야 될 것들이 꽤 있고 막 세제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세제 배합이라면 뭐 어디 지역을 할 때는 어떤 세제를 써야 되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계단 닦을 때 쓰는 그 세제가 또 따로 있어요. 뭐 그리고 여기가 대리석에는 뭐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칠 때라고 해요. 이제 걸레로 이렇게 닦을 때를 어떻게 하면 먼지를 잘 빼는지 약간 이런 방식이나 이제 아니면 변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잘 뚫는지 막 이런 거 등등 분리수거도 이제 여기 그 건물에 따라 또 분리수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5개월을 배웠는데 처음 나갔던 날은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도 출근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막 하고 있으면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곳에 갈 때가 있거든요. 보통 몇 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의 새벽 6시 이쯤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출근 시간대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막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말을 걸기도 하세요. 뭐 부모님 도와주러 나왔냐. 제 사업하러 나온 건데 그런 경우도 많았고 혹은 뭐 아이가 있어서 왜 아이 있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서사를 만들어주는, 저는 결혼당 안 한, 그래서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네. 네. 아니,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네. 당시엔 좀 당혹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청소하면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네.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20대 중반에 딱 봐도 너무 젊은 여성이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이질적으로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 그 눈초리, 얘기 붙이는 것들이 좀 호의적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일단 지나가는 분들은 이제 막 다가오진 않지만 되게 궁금한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시긴 하셨고, 그리고 의외로 호의적인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막 기특하다 하면서 마시는 것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 호의적인 게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약간의, 뭐지? 하는 그것과, 그리고 이제 호의? 그 다음이 이제 약간 무시하거나, 좀 편견에 사로잡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적지만, 저한테는 좀 더 강하게 오기는 했죠. 네. 그래서 뭐, 다가와서 이제, 대학은 나왔느냐라고 물어보거나, 대학 나오는 거랑 이런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젊은데 좋은 회사 가야지 이런 일 하고 있냐, 뭐 등등등,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청소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들었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제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이 청소일과 작가일, 책을 4권이나 쓰실 정도의 그 시간 배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나는 청소일 하는데요. 였죠? 저는, 저 청소일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쓰신 거고, 네. 그 뒤에 제목들이 하나의 어떤 스토리처럼 연결되듯이 제목이 또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책을 쓰시면서 청소일을 했던 것들 책에 담았던 그 내용들, 그다음 책에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노래를 이제 주셨던 게 제주소년 귤. 제주소년이 부르는 귤이라는 거죠? 네. 제주소년이 부르는 귤. 저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이것도 인디 음악인가요? 맞아요. 광고에 예전에 한번 나와서 엄청 유명해졌던. 그렇군요. 네. 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년이 부릅니다. 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엔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감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번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네, 요새 귤이 참 가장 맛있게 많이 나올 시간인데 오늘 좀 귤 한번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 냈던 내용이 저 청소일을 하는데요. 청소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이게 청소일 하면서 써야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그 그림이 잘 안 풀려서 일러스트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독립출판으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네. 이제 처음에 그럼 책은 독립출판으로 혼자 자비 출판하셨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20세를 찍었다는 얘기는 출판사로 넘어간 거죠. 어떤 그 계기가 어떻게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출판사들이 독립출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시장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한번 검증이 되는데 약간 B급 감성인 그런 독립출판물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계약을 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출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 책도 이제 제가 독립출판을 하고 나서 이제 잘 됐어요. 그게 잘 됐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 독립출판했다는 얘기는 내가 출판사에다 원고 주고 그냥 이렇게 책을 낸 거잖아요. 아니에요. 독립출판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전혀 개입이 된 게 없고 제가 이제 자비로 유통부터 원고, 뭐 마케팅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출판사까지 차려가지고 아니요. 출판사 없이. 그러니까 ISBN이라고 네네. 뒤에 바코드가 네. 있는 책이 있고 ISBN이 없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독립서점밖에 못 팔았었어요. ISBN이 없었던 네, 건가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혼자 ISBN을 만들려고 출판사를 1인으로 차리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 이 책 말고의 행보를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독립출판물로 그냥 혼자 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거의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출판사들에서. 네,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때 많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출판사에 먼저 연락이 와서 출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출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그냥 첫 번째로 왔던 메일에 답을 했어요. 그게 21세기 북스였고. 처음부터 대형 출판사에서 걸렸네요. 네, 저도 운이 좋게 근데 그 많은 메일이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1세기 북스여서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대형 출판사였죠. 그거 네. 보통 운이 아니신데. 그렇네요. 그때가 약간 그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운이 몇 번 네.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일을 하고 그 첫 번째 독립출판 하신 게 기간이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시작하고 4년 뒤에 내게 4년 됐어요. 뒤에. 네. 그 안에 스토리들은 쌓였을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내가 청소일 하다 보면 네. 내가 청소일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닌데 네. 그 4년 기간에서도 또 갈등은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죠. 너무 많아서 그게 그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회사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좋아하는 일로 벌어먹고 살고 싶어서 이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청소일을 시작했던 건데 거의 이제 바뀐 거죠. 주가 주가 이제 청소일이 되어버리고 그림일은 아예 그냥 완전 업에서 빠져버린.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회사를
안 맞는다고 나왔던 게 맞았나? 그냥 견딜 걸, 잘 해볼 걸, 막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돈은 좀 됐던가요? 청소일이, 네, 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위안이 좀 됐었기 때문에. 가장 컸죠, 사실.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처자가 청소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도 좀 부담스럽긴 하셨을 거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도 익숙해져 가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고정적인 돈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4년 동안 나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혼란이 있으시다가 그런 것들 갈등들이 모아진 거를 책으로 독립출판을 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게 됐다. 그쵸. 그러니까 독립출판을 냈을 때 그만큼 사람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 책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정하고 작업실을 얻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꽤 많이 팔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독립출판하면 네. 그 독립출판하신 분들 제가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겠군요. 이렇게 1인 자비출판이라고 하더라도 ISBN 지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출판사 통해서.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ISBN도 없이 그냥 근데 그렇게 나온 책들이 되게 보면 디자인도 안 돼 있고 야 이게 무슨 책이야 싶을 정도로 종이질도 갱지 비슷한 거에다가 돼 맞아요. 있고 타자기로 친 듯한 느낌이고 제게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보통 외국에는 페이퍼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흔히 보다가 그냥 버리도 되는 책 정도로 이렇게 평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에 대한 어떤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쵸. 디자인도 잘 봐야 되고 양장본으로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나오는 독립출판 책들은 좀 딱 보기에도 아예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 때문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저도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는 네. 콘텐츠 자체가 그만큼 이제 좋았기 때문에 소문이 났을 텐데 그거는 판매 부수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접 다 아시겠네요. 알죠. 제가 다 팔았으니까. 거의 3,000부 팔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갔네요. 네, 많이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요즘 근데 2,000부가 1세로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1세 조금 넘게 만약에 출판사를 따지자면 그렇게 판 건데 이제 독립출판이었으니까 훨씬 좀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처음에 찍을 때는 몇 부 찍으셨어요? 처음에 100부밖에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찍잖아요. 네.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오히려 막 좀 부끄러웠었어요. 아, 이렇게 된 책을 누가 보지? 이랬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보자마자 딱 한두 장 넘기면 훅 빠져드는 스토리예요. 보면은 또 그림도 너무 아주 단순한 손으로 그리셨는데 메시지가 정확하시고 그래서 21세기 그 연락이 오셔서 이제 계약하고 책을 내기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그게 20세 이상 나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 책이 이제 그렇게 나간 거죠. 네. 21세기 복수에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 좀 효자 작가 한반 아니더라고요. 약간 20세 찍은 책이 되게 많아요. 그 출판사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재출간한 것도 그 옮긴 것도 너무 나를 대우를 잘 안 해주는데 이래서 이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출판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책폴이라고 이곳은 큰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대표님이랑 시작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원래는 편집자로 만났다가 이제 이 대표님이 굉장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만둘 수 없는 마음을 같이 냈거든요. 근데 그걸 내면서 이 대표님의 어떤 너무나도 이제 따뜻한 마음과 그러면서 일을 잘하는 어떤 행동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로 옮겨오게 됐죠. 보통 출판사마다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죠. 있고. 네. 그럼 말씀하신 책폴이라고 하는 책폴? 네. 책폴. 폴. 네. 거기에 어떤 그 출판사가 지향하는 네. 어떤 그런 스타일에 맞는 쪽이셨던 모양이에요. 네. 거기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청소년 인문학을 좀 주로 많이 다루시고 소설책도 거의 다 좀 청소년 위주로 하는 그런 출판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청소라는 대우가 제가 그러려고 낸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판사랑 결이 또 잘 맞기도 하고
그만둘 수 없는 마음도 그래서 청소년 인문학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4권 전부 다 이제 책폴에서 아니에요. 또 네. 2권은 성한당에서 나왔어요. 아, 성한당은 진짜 오래됐고 그렇죠. 거기는 사실 이제 문제집이나 약간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인데 21세기 북스에서 같이 했던 에디터님이 거기로 옮겨 가시면서 저도 같이 가게 됐던 사례입니다. 책폴에서는 배신자라는 얘기 하나 아니요, 그 전에 나온 책이에요. 아, 전에. 네, 그 전에 나왔고 그 이후는 이제 책폴이랑 했고. 네. 책폴은 몇 군데 하신 거예요? 하나? 책폴이랑요? 네. 네, 그쵸. 그만둘 수 없는 마음 하나.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예요. 네, 네. 네. 앞에 첫 번째 게 이제 21세기 북수. 그 다음에 성한당, 그 다음 마지막에 책폴. 그 4권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 이제 뭐, 저 청소회라는 대우라는 책은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청소회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일명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세상에서 대학까지 나온 청년이 이제 블루 칼라를 입으면서 겪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진로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는지 하는 혼란을 겪는, 그러면서도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는 제가 사회불안 장애를 앓았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런 관련된 다큐, 책, 뭐, 다양한 걸 정말 많이 섭렵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후기나 수기가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많이 어두운 면도 있고, 이 책이 또 절판된 책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쓰면 좀 너무 내 많은 걸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도움을 받았던 저였기에 좀 저도 쓰고 싶어서 이제, 그리고 건강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썼던 책이었고, 이제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의 책은 엄마와 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제목처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엄마는 청소년하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정말 멋있다. 네. 저도 저희 엄마 멋있어요.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제목처럼 그냥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김예지로 해도 뭐 어떤 이제 좋은 직업, 뭐 좋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갖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는 밥만 잘 먹어도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근데 저를 치유시켜줬어요. 사실은 그 두 번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좀 우리가 존재적으로 모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마지막은 이제 그만둘 수 없는 마음은 이것도 이제 제목처럼 그러니까 제가 회사는 그만뒀잖아요, 쉽게.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하면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20대보다는 30대는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일도 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수입으로 되게 좋거든요. 이런 작가 활동하면서.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 일 할 때도 어느 날은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60대도 매한가지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만둘 수 없는 마음은 그런 조금 더 무거워진 진로에 대해서 더 짙어진 저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네. 이 청소 일을 하면서 뭐 그래도 내가 참 잘했다. 뭐 참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네. 어떤 보람찼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이거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더러운데 깨끗해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청소일로 돈을 벌어서 제 집을 장만했거든요. 우와. 네, 그게 가장 저한테 큰 보람찬 일입니다. 네. 청소일 10년에는 집을 마련한다. 네.
지금부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때 사실 운도 좋게 됐어요. 그때가 약간 제가 운이 엄청 계속 좋았던 때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청소를 아니었으면 과연 제가 제 집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월급쟁이로서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이제 사소한 거 하나 남으셨네, 이제. 어떤 거요? 이제 사소한 거 하나 다 준비됐는데 하나 없는 아, 거. 결혼이요? 그건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상대방이 없네요. 네. 아니 그만둘 수 없는 마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네. 특히 코로나 지나가면서 네. 이제 김혜지 작가님의 그 사연을 듣고 와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이제 책에 써놓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와서 도움 청할 때? 근데 제가 도움을 줬던 분 중에 창업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책을 읽고 창업을 했다라고 후에 들은 적은 있었고, 이제 왜 코로나 시절에 그 승무원 하시던 남자분 한 명이 이제 그분이랑 또 뭐 회사 이제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두 분 다 연락 두절됐어요. 그래서 한 분은 코로나가 걸렸다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이러고 연락이 두절되셨고 한 분은 이제 하셨는데 금방 하루 하고 못 하겠다 하고 이제 가셨었죠.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도 이제 본인 스스로 이 청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죠. 예. 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강도의 노동 아니에요. 정신적인 노동.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이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나 세우는 어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월수금을 청소일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을 작업을 하거든요. 아, 월수금만 내가 일을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청소를 하는 날까지 작업을 하면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날이 훨씬 많아졌긴 해서 주 7일 이렇게 쭉 일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작가 일은 조금 이제 뭐 1차 원고가 끝나서 피드백 기다릴 때까지 또 쉴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이 생기고 어느 때는 책을 내고 나면 또 한동안은 꽤 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을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저는 월수금 6시에 나가서 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한 6, 7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치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어쨌든 제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제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죠. 아니, 제가 계속 욕심이 나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3일도 오롯이 일하는 게 아니라 6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네. 그리고 집을 산다. 그거는 지금 많이 줄인 거예요. 제가 엄청 열심히 했죠. 네. 그때는 주 6일을 일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수금에 6시부터 1시까지면은 네. 이제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건물의 어떤 계약을 맺는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물건도 개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의 선에서 딱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계약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월수금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거의 한 6, 7년까지는 주 6일을 일했어요. 주 6일을 일하고 그때는 좀 고강도를 일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거의 사실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또 많이 아꼈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구두쇠 거의 누구죠? 그 유명한 구두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외국에 그 있잖아요. 어쨌든 그분 못지않게 구두쇠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고생했죠, 제가. 근데 사업주는 작가님으로 돼 있어요? 어머님으로 돼 있어요? 저로 돼 있어요. 어머님 월급을 주시는 거네? 이제 그냥 반반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조율해서 나눠서 가져가긴 하는데,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나눠서 가져가요. 딱 반반으로. 네. 어머니 불만 없으시겠네. 그러면. 네네. 어쨌든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리고 어쩔 때 이제 제가 좀 돈을 많이 모아야 될 때는 어머니가 좀 더 이제 협력을 해주시거나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모았고 이제 그 이후로 청소일 외에 이제 그 작가 일도 사실은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청소일을 주 6일 하면서 작가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제가 힘들어서 네. 그리고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은 작가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월수금으로 줄인 상태로 일도 지금 총 하루에 하는 게 4개거든요. 그래서 총 5군데를 일하지만 4개를 일해요. 왜냐면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는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어서 사실 느슨하게 하고 있죠. 네. 이제 11년을 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쉽겠다. 네, 아쉬워하세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책의 내용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그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강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나요? 네. 학교에서 오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이제 연계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주로 언제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요? 새 학기랑요. 연말 되기 전이 제일 연락이 많이 와요. 중고등학교 아니면? 거의 중고등학교죠. 대학교도 가끔 오는데 대학교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교에 그 진로 탐색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가서 반응이 어때요, 아이들하고? 정말 신기한 거는 책을 열심히 읽힌 친구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읽은 내용을 토대로 작가가 오니까 신기해하고 이제 좋아하는 반면 책을 안 읽힌 친구들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렇죠. 네, 반응이 거의 없고 자거나 떠들거나 그러기도 하죠. 보통 몇 명 정도 대상으로 강연하세요? 근데 다 달라요. 막 많았을 때는 거의 막 전교생 했을 때도 있었고 적게는 이제 동아리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강연 체질에 맞으세요? 좋더라고요. 일단은 누군가 제 얘기를 그렇게 들어줄 일이 그러니까 친구랑 대화하는 거랑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강연은 해보셨잖아요. 이제 막 그 아르키시고 이제 하시니까 그러면은 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경청해주는 분위기가 처음엔 좀 떨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엔 어디 가서 누가 내 얘기 이렇게 들어주나 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신나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강연이 나가세요? 근데 그것도 좀 들쑥날쑥해요. 막 어떤 달에 되게 많을 때는 한 5개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달은 없으면 없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게 되게 불규칙해요. 학교가 이제 때가 있다 보니까 때가 맞아요. 있을 때. 네. 근데 그렇게 강연이 몰려오면 네. 내가 청소해야 될 또 있잖아요. 그쵸. 시간 조절하기가 어떻게? 그래서 거의 화요일 목요일로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할 수 있으면 주말에 하는데 이제 학교는 주말에 안 되니까 학교는 거의 화요일 목요일로 몰아서 하고 도서관이거나 뭐 아니면 좀 다른 개인 곳이면 그럴 때는 이제 혹은 월수금 할 때도 있어요. 월수금 일 끝나고 이제 오후 시간대로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멀리까지 간 데는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아, 제주도까지? 네네네, 제주도. 와. 네. 거제도보다 더 밑이니까, 네. 제주도가? 네, 맞아요. 그냥 전국구로 다니시는구나. 맞아요. 부르면 다 가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4권까지가 전부 청소 얘기였잖아요. 아니죠. 엄마에도 있었고 네네네.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작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어떤 또 내용을 또 다시 또 이제 발굴하고 또 새로 써나가셔야 될 텐데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사실 1차 원고가 끝난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픽션을 쓴 책이고, 네. 네. 지금까지는 다 에세이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고,
이제 픽션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30대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친구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10대, 20대, 30대를 거쳐서 어떤 관계에서의 성장을 다룬 책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그래서 혼자서 자기를 이제 건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투영한 거죠. 그랬을 때에 겪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들을 이제 서사를 담은 그런 픽션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속한 게 아까 에세이라 그러셨지만 또 이게 노블 형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노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책은 아니 이제 기존 앞에 썼던 거. 앞에 거요. 네. 앞에 거는 거의 에세이로 들어갔던 것 에세이 같아요. 쪽으로? 네. 노블 쪽에 거의 안 있고 항상 에세이 쪽에 에세이 있었어요. 쪽으로. 네. 지금 요것도 에세이, 픽션인데 역시 그림 형태로. 네, 맞아요. 다 만화책. 다 만화책으로.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네. 이제 글을 쓰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너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장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작법 수업 이런 것들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에세이도 한번 썼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없고 만화로 다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에서 쓰는 이 문장을 구사하는 것과 이렇게 정말 글로만 다루는 거는 그쵸. 완전 다른 이야기였고, 그래서 배운 적은 없고, 아마 글로 된 에세이는 하지 않지 않을까, 영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제 그림과 그림 만나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또 있으니까. 네. 저는 아주 간결간결하게 앞에 썼던 책들 이제 보면 그림과 함께 그 글 자체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길지 않은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참 대단하다. 저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작가로서 일반 문장을 쓰는 작가로서 제 인식이 돼 있었지, 이렇게 그림으로서 그 주로 된 작가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예. 앞으로 한번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우리 작가님의 마지막 인생 로드맵이라 그럴까? 어떻게? 저는 예전에는 이제 미래를 좀 막 계획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그런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짜지 않지만, 그냥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 가고 싶다랑,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운 목표 중 하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신 거고. 네. 원래 안산 태생이시죠? 네, 토박입니다. 3살부터 살긴 했지만 토박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오신 거죠? 저는 상록초등학교, 상록중학교, 송호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우리 안산에 이런 인재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 오늘 김가지 작가님 모시고서 젊은 나이에 참 멋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남들이 안 하는 일도 뛰어들었던 그건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의 길을 찾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안정된 삶의 기반, 물론 계속 흔들리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미 자신의 별을 찾아서 달려오셨던 그 모습이 또 이걸 바라보는 청년들, 청소년들, 주변 사람들한테 큰 용기와 힘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나누면서 그 작가님이 주신 에너지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분 좋아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에 또 한번 책 나오면 그 책 갖고 또 소개해 주는 시간 한번,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골라주신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겔이 부릅니다. No Pain.
알던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우리만의 따뜻한 볼 영원한 영혼과 삶 No baby, no baby, 음악이 없는 세상. No baby, no baby, 바다 같은 색깔. No getting, no crying, imagine 사랑만이야. 사실 태양에 맞춰뒀던 가족과 모든 분들의 사랑 밤한 개 짙어진 뒤 훔치려고 모인 저경달 난 오늘 저 나의 거라고 생각했어. No fake, no fake, 음악 없는 세상. No way, no fear, 바다 같은 색깔. No game, no cry, imagine 사랑. No baby, no baby, 음악 없는 세상. No baby, no baby, 바다 같은 색깔. No game.